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워가지고 뭐 활동하는데도 좀 힘들고 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드는데 일요일 날 부부싸움을 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속 터져 죽겠다고 이제 그 한탄하시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남편 사주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지금까지 결혼해서 제대로 돈을 벌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남편이 돈 몇 푼이라도 벌어오는 걸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그 사주 분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 온 경우에.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날 더운데 다른 게 없어서 속이 터질 정도로 날 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대단하시던 내가 그래서 이 와이프 되시는 분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했는데 몇십 년을 이렇게 어떻게 사셨어요? 이 사주를 한번 이제 보면은요. 자, 이 사주가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주인공도 애로사항이 많구나. 본인이 뭐 하긴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매일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가장이 지금 몇십 년째 기다려보라고 그러는데 자꾸 기다려보라고. 아니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걸 보고 나서 야, 이 남자분도 정말 어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 차라리 그 사주가 또 강해가지고요. 이 작은 돈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단돈 뭐 한 돈 100이라고 200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일 다니면서 그냥 가져오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꾸준하게 가져오면은 살림할 수 있거든. 어느 정도 잔소리 안 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매일 무슨 돈 얘기만 나오면 이제 좀 기다려보라는 얘기. 그게 아주 이제 밥 먹듯이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 사주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사주가 토가 많죠. 토가. 8글자 중에 6글자가 토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비견겁제가 많으면 고집통. 자존심만 강하고 고집만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요게 배우자 자리인데 요 술자리가 요게 같이 이렇게 토가 같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 간여지동이 되면요 일단 부부 인연은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만난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경우 이런 사주를 알았다면은 그 사주를 한번 보고 결혼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사주가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되면 일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비견겁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쓸데없는 사람만 많이 모여드는 거야. 돈을 벌어도 어떻게 돈을 다 나눠 가져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사주에서 수가 없죠. 그 수가 여기서 이제 돈인데 돈을 번다 하더라도 돈을 6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힘들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이런 상태에서 고집부통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추월에 태어나서 추월에 태어나서 한참 추울 때 태어났죠. 자, 여기 기토가 습토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돈도 이것도 다 얼어있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이 습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토 자체가 품질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많으면 품질이 좋아야 되고, 이 태어나는 계절적으로 요 태어날 때 봄에 태어났어야지 뭐 나 하다못해 잡초라도 키우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미칠 지경인 거야, 사실 어떻게. 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질 않죠, 이렇게 되면. 이 토 자체가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를 키울 만한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일단 토는 나무를 키워야 돼.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가 이 사주에 없죠. 나무가 뭐냐면 이제 관이요, 관. 자, 그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여기서 재요, 재. 여기 수가 여기 있는데 재. 자, 이 수가 나무하고 물이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설원이기 때문에 다 얼어서 안 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워서 그 결과가 그게 돈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관이 없다는 거는 이 재가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관이 의무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책임과 임무를 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노력은 하는데 여기서 재가 없다는 거는 이 현실의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속으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재가 없기 때문에 현실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현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는 입장에서는 남편이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보면은 참 이제 가관이라고 그랬지, 속으로. 아이고 저기 저건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하면서 막 비웃을 거예요. 그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기도 안 차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사주가,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엉망이야. 이 관이 없으니까. 이 관이 없다는 거는 이 애들한테 관심을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 혼자서 큰 아들하고 또 이 작은 애들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자영업이나 어떤 전문직을 하라고 이렇게 보통 권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화성세월을 2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가서 돈 이렇게 몇 푼 받는 거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한 실업자, 영원한 골칫거리 이런 경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가정생활에. 자, 거기다 이제 사주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축술미가 있으면요. 우리가 보통 사명살이라고 그러는데, 사명살. 이 사명살이 있으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자신의 세력만 믿고 자꾸 어디가 나대. 왜냐면 이렇게 이 동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신감은 있어요. 뭐 할 때. 뭘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명살이라는 게 내 세력만 믿고 나대다가 이게 화를 당하는 거거든. 이 자체가. 또 이런 살까지 또 있는 거야. 이러니까 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하고 목. 요것이 재야, 재. 요거는 관이고.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다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겼죠. 이 사주 이렇게 되면 이 6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쟁탈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군겁쟁체라고 해요. 군겁쟁체. 재를 뺏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관도 마찬가지죠. 관도 어설프게, 나무가 어설프게 있으면 이 많은 땅들이 내가 키우고 싶잖아. 토가 할 일이 나무를 키우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잖아.
나무를 키우고 싶잖아. 나무가 없잖아. 그 운에서 언제 들어오냐? 84세부터 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해. 이런 운은 꽝이야. 그럼 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수가 들어왔죠. 요때가 지금 요때도 시끄러웠을 거야. 이렇게 23세까지 아직 이때는 뭐 결혼 안 했을 때니까. 그 다음에 금이 와 있죠. 식신상관운이 오니까 내가 일은 했겠죠. 그래서 일하는데 결과물인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가 잘 맺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에서 이 한겨울에 태어나서 이 토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둬들일 게 없다. 이렇게 간단해. 이 원리는. 그래서 이 사주가 신약했으면은 간단하게 요즘 하는 얘기를 어디 가서 뭐 경비를 쓰든 그다음에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약한 경우는 할 수 있어. 근데 신강한 경우는 자존심하고 고집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말해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주 공부를 하면은 사주를 알면은 이해는 가요. 이 삼형살에서 문제. 내가 일단 자신감이 있거든. 뭔가 하면 되겠다는 거. 그래갖고 어디 가서 여기 와서 말은 또 이게 그런 거예요. 나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말을 참 잘해. 말을 참 잘하고 남하고 이렇게 섞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요게 조가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뭔가를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돼요. 내가 때로는 믿지면서라도 이상하지만 큰 마진이 없어도 뭔가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많은 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무를 키우는 일인데 나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게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관이 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그걸 이행을 안 한다는 거야. 그 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또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죠. 내가 책임을 진다 하면은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차라리 어디 직장 가서 몇 푼 안 되더라도 일단 직장생활 하면서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돈 조그만 건 보이지도 않고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보통 이 토가 많으면은 일반적으로요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이 토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철학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공사 아시죠? 토목. 자, 부동산 중에서는 이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토는. 특히 이제, 자, 이 목도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은 뭐냐면, 이제 건물 개념이에요. 건물 개념, 건물. 땅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에서는 부동산이 나올 때 이거는 땅이고, 여기서는 뭐 건물, 뭐 집,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토에서 이 땅 개념이 있을 때, 이 땅이 있을 때 직업으로 보면은 이게 땅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다.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개업이라는 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중개업.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토속적인 거, 토속 쪽, 전통적인 거라고 하죠. 이제 그런 쪽에 뭔가 일을 하면은 그런 데로 나한테 이게 어찌 보면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뭔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언 좀 해주고 이렇게 친구들이 자꾸 크게 맘먹는 거를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 사주 풀어주면서 이렇게 답답한 경우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좀 가련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를 뭐 자영업 전문직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지.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고. 철학을 공부해? 토목 공사를 이 사람이 뭐 제대로 면허를 가지고 토목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고, 부동산 땅이 또 많이 있어서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중개업도 마찬가지. 중개업도 이렇게 건조해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요, 이 자체 이 습이 강해야지 일단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섞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하고 유대관계가 원활해야지 뭔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 봐도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된 사람들은 신랑감으로서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점. 이 여자 입장에서도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은 좀 망치는 거예요. 망쳐, 이렇게 되면. 내가 여자 혼자인데 남자가 하나, 둘, 셋인데 6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는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랑감으로서는 꽝. 그러니까 맞는,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더 현실적인, 지금 운에서 보면은요, 지금 54대운, 이게 또 보세요. 자, 신금이 와서, 여기서 신금이 와서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죠. 상관이지만은. 근데 이게 미가 와서는 이게 지금 직업군인데, 충이 되죠. 또 이렇게 쌍충되고, 사명살 걸리고, 뭔가 이 직업 자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돼. 54대운에서도. 대운이 시작됐는데, 그럼 여기서 식신이 들어오고, 이 오는 다시 화가 됐죠. 옷으로 반합이 되면은, 여기서 인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인성이 들어와서 나한테 이게 뭐 땅 문서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 54세인데. 사가 들어오면, 사술 원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사가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사유축에서 금국이 돼서 식신상관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왔을 때 그나마 일거리는 좀 있다고 봤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잘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때 알아듣느냐? 이때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들어왔을 때 내가 현실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공부할 때잖아요. 23세. 대학교 다녔다고 그러면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갈 정도. 이때니까 현실성은 더 없다고 그러는데, 이때 운은 현실성이 있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다음부터는 수가 안 오잖아요. 안 들어와. 운에서, 세운에서 들어오는 건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잘 안 돼요. 이 대운에서 한 10년 정도 이게 들어와야지 안정적으로 돼버리는데, 이때도 아마 조금 뭔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때가 조금 이제 재운이 왔었는데, 이 자체가, 이 금운이 와 있고 재운이 왔을 때, 이때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때 아마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한 키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다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이 똑부러지게 이 지금 남자분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주위에 친구, 동료, 동업진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걸려있는 게. 거기다가 본인은 사업을 해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 자체는 이게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죠. 습하지 않기 때문에 뭘 심어도 나질 않아. 이런 사람은 뭘 추구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종교적인 철학을 얘기했죠. 차라리 철학을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동양 철학을 공부했으면. 이런 사주 공부는 오히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이 무토, 열토, 술토는 건토죠. 여기다가 뭐를 심어서 씨앗이 발화가 되겠어요. 씨앗이 발화가 돼서 나무가 자라서 그것이 커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수확을 거둬들이잖아. 그게 바로 돈인데, 그 구조가 맞지 않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이렇게 건조하고
조화사주는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라든가 철학적으로 흘러가야 돼. 차라리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지금 와이프 속은 안 써이겠죠. 그 종교 철학 쪽에 차라리 그쪽에 아니면 뭐 전통성을 살려서 뭔가 토속적인 뭔가 이쪽으로 일했다. 그러면 크게 안 들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기 전에 했으면 지금쯤이면 자리가 잡혔을 텐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지금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 아, 내 같이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은 다니까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이 다 아니야.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 사람이 현실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머릿속에 안 박혀. 의리 합치라고 또 의리 주위에서는 뭐 의리 지키자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겁재 같은 경우 이런 겁재가 있으면요 의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다 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도 만약에 본인이 잘 못 알아듣면은 이제 할 말 없지 뭐죠.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밥 한 끼 하면서도 이게 즐겁고 뭔가 이 가족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식탁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남자분 자체를 봤을 때는 뭐 그거 내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주로 봐서는 안타까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780부강은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사주를 많이 보면서 강의를 이렇게 해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 주인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사람들하고 동업을 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자 와이프가 지금 일하는 거에 돈은 반값을 받더라도 몇 푼이 안 되더라도 일단 어디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럼 내가 일단 머리가 깨끗해요. 거기서 일을 1, 2년 하면서 뭔가 다음 진로를 생각해야지 지금 자꾸 뭔가를 크게 이룬다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이제 50대 뭐 중반이니까 뭐 지금부터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돈을 큰 돈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지만 나 혼자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 투자를 많이 안 되는 상태. 지금 뭐 투자할 돈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좀 톤을 높여서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 아내가 지금 어떻게 살겠냐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단은 안정, 집안의 안정. 본인이 가장이니까 가정의 안정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뭔가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내 되시는 분 속 터지지 않게 잘 좀 이렇게 좀 본인이 조금 침착하게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